내가 참다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사람이랑 계속 살아야 하나? 늦었지만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말 한마디 없고 같이 있는 게 더 외로운 느낌. 밥을 먹긴 먹는데 그게 밥인지 그냥 의무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지쳐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정입니다. 올해 63. 부부 상담만 20년 넘게 해온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어떤 사연은 제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랬습니다. 73세에 이혼한 남자, 자식에게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떠났다가 딱 1년 만에 다시 그 집 앞에 선 한 사람.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혼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그중 10명 중 4명은 1년 안에 후회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은 혼자 먹는 밥상, 병원 접수 창구에서 보호자 없다는 대답, 그런 사소한 순간에 가슴이 무너지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후회의 민낯을 보여줍니다. 한 남자가 자유를 택한 뒤 무너지고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이혼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절대로 가볍게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들여다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말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가 제게 처음 꺼낸 말은 너무 조용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참음이 꾹꾹 눌려 있었는지를요. 그는 42년을 같이 산 아내와 한마디 소란도 없이 이혼했습니다. 큰 싸움도 없었습니다. 법원에도 조용히, 변호사도 없이 혼자 왔습니다. 말을 아끼는 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한참을 앉아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있는데 더 외롭더라고요. 말을 걸면 짜증이 돌아오고 침묵하면 또 그 침묵이 서운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숨 쉬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랍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냥 나답게 좀 살고 싶었어요. 그 말이 제게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황혼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말은 정말 자주 듣습니다. 지쳤고 말이 안 통하고 같이 사는 게 더 고통스러워졌을 때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랑 평생 더 살아야 하나? 이렇게 참고만 살면 뭐가 남지? 한 번뿐인 인생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정말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그날 아내는 단 한마디만 했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찬밥 한 공기, 식은 미역국, 그리고 놓여있지 않은 숟가락.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방,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보고 싶은 TV 채널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었고 밥도 내가 먹고 싶은 걸로. 그는 말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좀 괜찮았어요. 하지만 곧 이상한 기분이 찾아왔답니다. 말을 할 일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하루 종일 울리지 않았고 밥은 먹었냐고 묻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고 혼자 라면을 끓이고 혼자 불 끄고 잠드는 날들. 그리고 어느 날 밤 잠에서 깼는데 정말 정막만이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답니다. 그 정막 속에서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혼을 후회한다는 분들 중 가장 많은 이유는 고요함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그 고요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말을 걸 사람 없는 식탁, 함께 뉴스 볼 사람 없는 밤, TV를 켜도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했던 자유가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구나.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되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말을 걸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세면대에서 찬물만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난 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필터를 한 번도 안 갈았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건 누가 해줬던 일이었구나 하는 거요.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이 났답니다. 그녀가 조용히 손수건으로 수도꼭지를 닦던 모습. 겨울이면 보일러 불을 먼저 확인하던 모습이요. 점심엔 라면을 끓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스불이 약해졌고 성냥이 말라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결국 라면을 깨부숴 입에 넣고 씹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마른 면의 퍽퍽함. 그때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건 혼자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모든 걸 견디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진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보호자 성함은요?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누구도 그에게 왜 혼자 오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지만 그 묻지 않는 말들이 더 아프게 다가왔답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입구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거울처럼 비친 자신의 모습, 구겨진 옷, 눌린 머리, 축 처진 어깨. 그는 한참을 그 모습만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답니다. 그의 말입니다. 혼자가 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 초라해진 사람만 남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라면 하나를 다시 끓였습니다. 반찬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첫 국물을 마셨을 때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라면 끓이는 법. 아내는 늘 계란은 물이 팔팔 끓기 전에 넣어야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고 말했었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또렷이 떠오르던지. 그날 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는 켜놨지만 눈은 감겨 있었고 귓가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섭게 느껴졌답니다. 그는 말없이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속이 꺼져 내리는 울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처음 하신 건 그날이셨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 기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할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침묵. 서러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작고 외롭게 느껴질 때 터지는 눈물. 그런 밤, 살면서 몇 번쯤 있으셨나요?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겉으론 멀쩡해도 혼자 있을 때 스르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는 그날 그 무너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혼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누굴 한번 만나 보세요. 밥이라도 같이 먹을 사람은 있어야죠. 그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답니다. 처음 만남은 카페에서 조심스럽게 이뤄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정화, 65.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된 분이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검은 코트를 단정하게 여민 모습이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은 커피 한 잔이었고, 두 번째는 공원 산책, 그 다음은 영화관. 자연스럽게 그녀와 연락이 잦아졌고, 하루라도 문자가 없으면 마음이 헛헛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참 예쁘게 했습니다. 요즘은 당신 덕분에 하루가 짧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그런 말에 가슴 한켠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땐 자꾸 거울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빗고 예전에 잘 안 입던 밝은색 셔츠를 꺼내 입고 있더랍니다. 젊어지는 기분이었죠. 아니, 살아있다는 기분. 그녀와 도시락을 나눠 먹던 어느 날, 길가에 핀 작은 꽃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다시 움직이고 있구나. 병원에 갈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 그는 흔쾌히 차를 몰고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잡아주었고, 진료비와 택시비도 말없이 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 요즘 세상에 드물어요. 그 말을 들은 그는 어느 순간 그녀의 일상이 자신의 일상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항상 기대한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점점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통증 이야기, 수면 이야기, 약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컸지만 점점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불편함이 자라났습니다. 혹시 나는 지금 감정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 관리비가 좀 빠듯해서요. 그는 말없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괜히 대화가 어색해질까봐.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그녀의 말투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조심스러웠던 말끝이 점점 당연한 듯 변해갔고, 그의 눈을 바라보는 방식도 예전의 따뜻함과는 달라졌답니다. 마지막 만남은 식당에서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누가 좀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그날 이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하나 샀습니다. 혼자 방에 들어와 그 라면을 먹으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내는 내가 말 안 해도 라면
뚜껑 위에 젓가락을 올려주던 사람이었는데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따뜻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 말은 오가는데 속마음은 멀어지는 그 감정.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사실은 외로움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은 적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그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외출도 말 한마디도 줄었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답니다. 서러운 나이에요. 이젠 누가 좀 챙겨줬으면 싶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을 아프게 찔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장된 연락처 중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영수.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번호는 누르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싱크대에 반찬이 떨어져서였답니다. 무심코 골랐던 것, 전부 아내가 자주 사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지나물, 오이무침, 꽈리고추볶음.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봉투 속에서 꽈리고추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꽈리고추를 고를 때마다 끝을 눌러보며 싱싱한 걸 골랐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손끝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작은 고추 하나 앞에서 그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차려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미역국을 데우고 밥을 푸고 오이 무침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뜨려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슬픈 일이구나. 그제야 진짜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마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 자세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TV를 틀어놓고 불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기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는 아내, 반찬을 조용히 옮기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옆에 앉아 소금 간이 좀 짰네 하고 웃었습니다.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밥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그 꿈에서 깬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편지를 써볼까? 아니면 그냥 무작정 찾아갈까? 고민 끝에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그땐 내가 외로운 줄만 알았지. 당신도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시간들이 당신 덕분에 유지되어 왔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봉투에는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그 편지를 넣고 최근에 받은 진료 약봉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말 대신 그 약봉지로 모든 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그는 조심스럽게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편지를 우편함에 넣고 계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기척은 끝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서려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엔 땀이 배어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몇 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이지 않았고 고개만 조용히 숙였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씻고 와요. 밥 안 식었어요. 그 한마디에 그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얼근 추스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꺼내지 못한 말 한마디 품고 계신가요? 그는 지금 다시 그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잠은 따로 자고 식사는 각자 차릴 때도 많고 말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합니다.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숨소리 하나만으로도 그날의 기분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게 함께 산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가 돌아온 건 사랑이 남아서가 아니라 비로소 그 사랑의 모양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가져다 준 건 편안함이 아니라 너무 조용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떠나온 집을 다시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거기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챙겨주던 사람, 국을 먼저 데우던 사람, 말이 없어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부부를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도 많이 지켜봤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건 이런 분들입니다. 말없이 문을 열어준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식탁 하나 내어준 사람. 그런 사랑은 지금 시대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귀하고 그래서 더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살아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말을 줄이지 말 것. 많은 부부가 나이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말해봤자 싸움 되니까. 이제 와서 뭘 설명해 하며 침묵을 택하죠. 하지만요, 말을 안 하는 사이엔 오해만 자라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평온한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아서 멀어지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 보세요. 밥은 뭐 먹을까? 이 뉴스 참 그렇지. 오늘은 기분이 어때? 이런 평범한 문장 속에서 다시 마음이 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의 외로움을 먼저 인정할 것.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외로움은 참을 수 있어. 그 말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작아집니다. 외롭다고 말하세요. 서운하다고 말하세요. 상대방이 꼭 해결해 줘야만 대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나의 마음을 소리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관계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같이 웃을 거리를 만들 것. 함께 본 드라마, 같이 먹은 음식, 함께 걸은 길, 부부 사이에 그런 우리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함께 산 시간이 그저 흘러간 날들에 불과해집니다. 부부는 기억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새로운 추억 하나쯤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동네 산책이라도 괜찮고 식탁에서 마주 앉아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소소한 일이 부부 사이를 다시 이어줍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는 가능하지만 그 삶엔 온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죠. 이야기의 남자도
결국 혼자 살아보며 깨달았습니다. 편한 삶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니라는 것. 자유가 꼭 마음을 채워주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말 없는 배려가 내 삶을 얼마나 든든히 지탱해주고 있었는지. 그건 떠나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진실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같이 사는 게 지치고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 하나? 내 인생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사랑은 아니지만 잠깐 멈추어 보는 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신가요? 그 사람은 지금 당신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혹시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있다면 오늘이 그 마음을 꺼내놓을 작은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황혼 이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한 지혜를 함께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